늦여름 저녁 70세 윤태식은 낡은 빌라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40년간 수학을 가르치던 교직에서 은퇴한 지 5년 하루하루가 비슷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현관 앞에 또 그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였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독촉장과 함께 아들 준호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로 아버지를 힘들게 해드려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준호야, 너까지 이런 일에. 3천만 원, 태식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었다. 3개월 전만 해도 준호는 그렇게 밝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면 새 아파트로 모시고 갈게요. 했던 그 밝은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 거실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이며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고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유독 자신의 집만 조용했다.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순간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50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3일 후 아침, 태식은 평소처럼 빌라 앞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고추와 상추를 기르는 작은 텃밭이 혼자 사는 그에게는 큰 낙이었다.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얘들아, 오늘도 쑥쑥 자라거라.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골목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차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건장한 사내둘이었다. 어르신들,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양복 남자가 먼저 옆집 박할머니 문을 두드렸다. 박할머니 계시나요? 대한개발 김 사장입니다. 재개발 얘기 들어보셨죠? 재개발이라고요? 이 빌라 일대가 아파트로 바뀝니다. 동의서만 주시면 보상금을 넉넉하게 드려요. 태식은 이상했다. 재개발이라면 구청에서 먼저 공지가 나와야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먼저 나타난 게 이상했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김 사장이 명함을 건넸지만 태식은 받지 않았다. 우리 빌라는 재개발 계획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곧 확정됩니다. 바로 그때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태식은 브로커들을 쳐다봤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준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아버지, 제발. 누가 와도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곧 해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식은 확신했다. 이들이 준호의 빚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만 가세요. 어르신,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태식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태식은 젖은 봉투를 다시 꺼내 준호의 쪽지를 바라봤다.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음 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 수아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태식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수아는 그의 유일한 손녀였다. 어서 들어와. 우리 수아 왔구나. 학교 잘 다녀왔어? 그때 수아가 말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6.25 전쟁에 대해 발표해야 해요. 태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6.25. 그에게는 너무 무겁고 복잡한 주제였다. 할아버지는 그때 몇 살이었어요? 사진 같은 거 있나요? 태식은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앉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있긴 하다만. 수아는 흑백 사진들을 신기해하며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갑자기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할아버지, 이분 누구예요? 군복이 정말 멋있어요. 20대의 젊은 남자가 특수부대 마크를 단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태식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건 할아버지야, 정말요? 와,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단다. 태식의 마음속에서 묻어둔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970년 20살의 그는 조국을 위해 가장 위험한 임무에 자원했다. 북파 공작원. 그 말조차 50년 동안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험악한 산속에서의 총격전,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동료들. 김 상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태식아, 너라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싸우다 전사했노라고 전해줄 것 아니야. 옛 생각에 잠겨있을 때 손녀딸이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태식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대단하다 그런 걸까? 할아버지는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태식 씨 계십니까? 태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50년 전 북파 공작원이었던 할아버지. 온몸에 전율이 솟구쳤다. 그때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났다. 수아야, 지금 당장 안방에 가서 문 잠그고 있어라. 할아버지 괜찮다. 할아버지를 믿어라. 태식이 문을 열자 어제의 김 사장과 건장한 사내 둘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준호 씨가 우리 돈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이제 확실했다. 재개발 이야기는 거짓이었고 이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집이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아들 빚은 아버지가 갚는 게 당연하죠. 집값이면 충분하니까. 동의서만 찍으시면.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사내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오려 했다. 그 순간 태식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북파 공작원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다. 태식은 순간적으로 사내의 손목을 잡았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반동과 본능이었다. 경고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가. 손목이 또 다른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태식은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몸을 낮춰 피하고 정확한 위치에 반격했다. 짐승 같은 눈빛, 목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돌격하는 무수히 배우고 익혔던 40년 전에 배운 건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싸우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일일이죠? 우리 집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괴롭혀요. 야, 애가 신고했어. 김 사장 일당은 황급히 도망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식은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온몸이 떨렸다. 수아가 뛰어나와 그를 안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미안하다, 무서웠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영웅이에요. 태식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손녀를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50년 만에 다시 폭력을 사용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사채 조직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피해자예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2시간 후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수아야. 수아가 달려가 아빠를 안았다. 수아야, 무서웠지? 아빠가 미안해. 거실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식은 사진첩을 꺼냈다. 어제 수아가 이걸 봤다. 준호는 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 1970년 나는 북파 공작원이었다. 공작원이요? 태식은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함께 간 동료들, 김 상사, 이 병장, 박 일병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 나만 혼자 살아서 돌아왔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왜 나만 살았을까? 그래서 교사가 됐다. 아이들에게만큼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야. 수아가 일어나서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아빠, 손 잡아요. 가족은 손을 잡으면 더 강해진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창밖에서는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하자. 3대가 함께. 한 달 후, 수아는 학교 발표에서 1등을 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다. 준호도 새 일자리를 구했고 아버지 근처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다. 오늘 회사 동료들이 아버지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일을 자랑할 건 아니지만 숨길 필요도 없더라.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무거운 기억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그 동료분들 많이 그리우시죠? 아직도 꿈에 나온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그들이 지키려던 것, 평화로운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깨달았어. 진짜 용기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거라는 걸. 저녁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승리는 함께일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가족의 웃음소리가 작은 빌라를 가득 채웠다. 5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다.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동하며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드립니다.